안녕하세요. 위우회수를 받은 리티입니다. 아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은 지가 굉장히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유튜브 영상을 지금까지 못 찍은 이유가 일단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전에는 일단 시간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이 이제 좀 사업성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일을 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평일에도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편집할 시간도 없고 찍을 시간도 없고,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찍어 놓으면 나중에는 이제 편집해서 올리겠지 싶어가지고 몇 개를 찍어 놓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찍어 놔도 이제 나중에 편집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막 세 달이 가고 네 달이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어차피 그 올려봐야 너무 시간이 지난 영상이다 보니까 올려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영상들은 그냥 폐기를 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그때그때 시간이 날 때 가끔 이제 그 몇몇 단편적인 영상만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저희 교수님께서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그래도 와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병원은 서울 신림동에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튼 그 일산에서도 이제 일산 서구 좀 끝 구석에 있다 보니까 한번 가려면 이것도 이제 한번 시간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시간을 낼 수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도 지금 병원 한번 갔다 오니까 이제 그래도 진짜 오래 걸립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오랜만에 병원을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9시 20분 예약을 했는데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저기 아파트 옆에 있는 광역버스 타고 2호선 저기 합정역까지 가가지고 합정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타고 신림역까지 가니까 한 8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가가지고 이제 진료 접수하고 검사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집에 오니까 5시쯤 됐습니다. 오후 5시. 야, 진짜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물론 오늘 뭐 다른 좀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오래 걸린 편이긴 한데, 저는 뭐 없어서도 그래도 한 3시쯤에 왔을 거예요, 집에. 진짜 오래 걸립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몸무게나 당화혈색소, 혈당 관련 영상을 이제 안 올린 지가 좀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아무튼 유튜브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위우회수를 한지 아무튼 좀 오래된 분들께서 이제 그동안 경과가 어떤지, 그래도 이제 외국 유튜브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장기적으로 좀 이제 위우회수를 한지 오랫동안 이제 경과를 관찰하거나 그런 분들 영상이나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있는 편이긴 한데, 한국인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래도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영상을 올리신 분들 컨텐츠는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위우회수를 하고도 이제 오래 지난 사람들의 이제 장기적인 후기를 이제 영상으로 좀 생생하게 한번 남겨볼까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카메라를 이렇게 켰고요. 그냥 겉으로 보시기에도 보이시겠지만 몸무게는 최저치에서 내려갔을 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쪘습니다. 만지기도 굉장히 많이 쪘어요. 제가 이제 몸무게가 수술하기 전에 120kg까지 쪘었거든요. 120kg이 이제 거의 최고 몸무게였는데, 수술하고 최저치를 찍은 게 진짜 수술하고 한동안은 진짜 거의 환상적으로 빠졌죠. 2019년 6월에 이제 120kg, 뭐 117, 116 이랬었는데, 그게 진짜 거의 2020년 10월에 거의 뭐 한 10개월 만에 70kg까지 빠졌으니까, 그러면 뭐 진짜 한 반 가까이 빠진 거죠, 거의.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그 70kg까지 찍은 다음에 서서히 늘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가지고 2023년 10월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와, 이거 진짜 내가 봐도 안 되겠다, 이거는 너무 많이 쪘다 다시 해가지고 제가 다시 빼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씩 뺐고요. 지금 몸무게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지금 몸무게가 지금 이 정도입니다. 지금 84.8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84.8에다가 체지방률이 26.8%, 체지방량이 22.7kg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상 체중이 아니고요. 좀 이제 과체중입니다. 제일 적게 나갔을 때는 정상 체중 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그때 기준으로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찐 상태라 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적게 나갔을 때가 70kg이니까 한 14kg 더 찐 거죠, 그때보다. 그래서 뭐 대부분 위우회수를 하신 분들이
최저 몸무게를 찍었다가 요요가 오시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됐고, 다른 분들이랑 비교해가지고 제가 이제 많이 온 편인지 뭐 적게 온 편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좀 여보다 많이 왔다가 이제 좀 줄였는데, 그 줄인 거가 이제 제가 제 힘으로 줄인 게 아니고 사실 저는 이제 약을 좀 먹어 줄였어요. 그 뭐지, 비만 그 억제하는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삭센다도 있고, 뭐 콘트라브라는 약도 있고, 뭐 큐시미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약들이 이제 그 단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약이 있고요, 장기간 계속 쓸 수 있는 약이 있거든요. 단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약은 뭐 나비약이라고 하나, 아무튼 뭐 그런 약들은 계속 쓰면은 정신적으로 이제 악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좀 금지가 됐다고 해요. 장기간 뭐 3개월 이상 쓰는 건. 근데 이제 제가 먹는 약은 장기간 먹어도 된다고 일단은 인정은 받은 약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먹는 거고, 대신에 제가 먹는 약도 아무튼 이제 향정신성 약으로 구분은 되고 있어가지고 꼭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사실 다시 병원에 간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약이 여기 아무튼 효과가 하도 좋다 보니까 동네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주일에 뭐 10,000원씩 막 처방비라는 걸 받더라고요. 저는 그런 개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막 동네 병원, 이게 약 값이 이제 동네마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화를 돌렸죠. 막 여기 전화해서 뭐 무슨 내과죠, 이거 약 처방 가능한가 하니까, 아 예 약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약 처방비 일주일에 10,000원입니다. 그러면은 4주에 40,000원, 그러면은 세 달치 받으면 120,000원, 세 달치 약이 120,000원이면은 와, 그러면 너무 비싼데? 그러면은 우리 저기 뭐야, 원래 제가 그 진찰 받던 저기랑 비교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위우예술 받은 병원에다가 전화해 보니까 거기는 따로 처방비 이런 건 없이 그냥 처방을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저도 이제 아무튼 원래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위우예술을 하고 안 받았으니까 그것도 받을 겸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정기검사를 받으러 가봤습니다. 오늘 병원 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병원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그 교수님 만났고요. 제가 궁금해했던 내용들도 여러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나 아니면은 당화 혈색소에 관한 궁금증,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궁금해했던 그 제가 먹는 약에 대한 궁금증도 좀 여쭤봤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집에서 병원까지 너무 멀었습니다. 진짜 저는 아침 약이라 가지고 출근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역시 병원이 진짜 숫자로 어디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딱딱 써주니까 너무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는 여전히 너무 아팠습니다. 피 뺄 때도 아팠고 주사 넣을 때도 아프고 계속 아팠습니다. 수면 내시경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진짜 느끼지도 못할 사이에 약이 들어가고 끝나가지고 별 느낌은 없었는데, 근데 목이 아직까지 아프네요. 목에 이물감이 2-3시간은 남아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지금 한 5시간 지났는데, 이거 끝나고 이제 저희 수술 집도하신 교수님이랑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4년 7개월이네요 수술하신 지. 예 맞습니다. 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뵀던 게 거의 2년 만이네요, 그죠? 예. 환자분 잘 지내세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두 달 사이에 뭐 토하는 네. 일이 심했다거나, 없습니다. 예, 별일 없습니다. 네. 새벽에 숙소를 깨는 일, 없습니다. 뭐 배변에 있어서 뭐 갑자기 설사를 길게 한다거나, 없어요. 변에 기름이 뜬다거나, 예, 없습니다. 그런 일 없으시고, 네네. 잘 지내시는 거고. 네네. 수술한 지 꽤 시간이 흘렀으니까. 네. 수술하고 제일 적게 나갔을 때 체중이 얼마예요? 69점 몇이, 잠시만요. 이거 제가 기록을 항상 하고 있어가지고요. 69면 꽤 말랐네요, 오히려. 예, 제가 제일 적게 나갔을 때가, 네. 그러면 지금 너무 많이 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때에 비해서 제가 2020년 9월쯤에 딱 육자 보는 것까지 제가 목표로 하작하고 69.8인가 7인가 그 하나 찍고 네네네. 이제 목표 달성했다 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좀 놓았거든요. 놓고 이제 다시 슬슬 올라가지고. 근데 이렇게 꽤 많이 체중이 늘었는데 네. 당화혈색소가 6.1이든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몸무게가요. 네. 그래서 이게 12개월 그래프인데, 네네. 이거 너무 많이 넣었는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제가 먹다가 안 먹었거든요, 그거를. 네네네. 그러니까 한 2달치가 남아있었어요 그때. 네. 근데 그 2달치 먹으니까 또 확 빠지더라고요. 몇 단계 드셨는데요? 3단계 조금 남아있었고 4단계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3, 4단계 먹으니까
지금 다 빠졌어요. 이제 다 떨어졌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검사한 지도 1년 반 지나고 해가지고 네네네네. 뭐 검사도 한번 받아볼게요. 근데 지금 네. 이게 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장기 복용도 뭐 검증이 된 약이라고 하고 네네.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게 왜냐하면은 네. 제가 이제 아무튼 저는 솔직히 뭐 일할 때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솔직히 제가 개인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네. 이제 이거 먹으니까 이거 안에 무슨 뭐 약간 각성 효과가 있는 그 무슨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이럴 때 이거 먹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집중도 너무 잘 되고 제가 뭐 일을 막 투두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막 진짜 빨리 끝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고. 근데 이제 반대로 그게 네. 이제 의존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단점인 거죠. 아 그래요? 네, 단점인 거기 때문에 그건 네. 조금 이제 네. 새로운 약이라기보다는 네. 그간 오랜 이제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던 약들의 조합이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그 약 그래서 말씀하신 그 각성제가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 네. 기존의 비만 치료를 쓰던 약보다 용량이 훨씬 낮죠. 네네. 낮은 거를 이제 다른 약으로 조합을 해서 네. 보완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각성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의존되는 게 오히려 이제 문제여서 아, 환자들이 네. 쉽게 못 끊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라 네. 이제 그거에 의존하시면 안 되고, 아, 그래서 네. 본인이 그렇게 함부로 3, 4단계나 되는 높은 단계 약을 혼자 드신 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네네. 예, 뭐 전화 아니면 가정의학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네. 용량을 조절했어야 되는 거고요. 네. 혈액검사상에서 그래도 아마 지금 당화혈색소는 오늘 5.6입니다. 5.6. 예, 너무 좋으신데 네. 갑상선 수치가 네. 살짝 올랐네요. 갑상선 수치. 예,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좀 올라서 네네.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오후에 좀 진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내분내과 당일 접수해서 네네네. 예, 진료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네네. 임상적으로 그냥 저 같은 전문의가 아닌 제 입장에서 보면 네네. 약간 뭐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네네. 그래도 숫자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전문의의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네네. 그리고 가시면 되고요. 네. 다른 혈액 검사는 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간 수치나 나머지 화학 검사도 다 이상 없고 네. 당화혈색소도 5.6이어서 네. 뭐 감사하죠. 환자분이 뭐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네. 당뇨로 따진다 그러면 네네. 어찌됐건 저희들 비만 대사수란 의사들 입장에서 네. 당화혈색소가 6.0 미만으로 1년 이상 유지된 거를 저희가 이제 완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환자분은 어찌됐건 2021년 12월 이후로 네네. 지금 거의 3년 반 동안 네. 완치 수준인 거죠. 아, 예,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재발할 확률이 적습니다. 네. 다만 체중계의 숫자에 따라서 네. 경계선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네네. 뭐 완치됐으니까 나 이제 당뇨가 자유화 이건 아닌데 네네. 이제 수술 전을 생각하면 많이 좋은 거죠. 많이 좋은 건 사실. 아, 네네. 굉장히 좋았네요, 계속. 이제 거꾸로 보시는 건데. 근데 그래도 네. 5.0에서 뭐 4.8, 5.2, 5.3 조금씩 뭔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하네요, 그죠? 이거는 그래도 아마 요건 이제 체중에 의존되지 네. 않았을까 싶은데.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정상 범위 내에서 네. 6.0 미만 내에서 네. 뭐 저 정도 0.12 정도 움직이는 거는 네네. 글쎄 뭐 너무 그렇게 크게 예민하게 생각 안 하셔도 네네. 예, 다만 이제 체중계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출렁거렸던 경우거든요. 네네. 우회술 환자 치고는 네네. 그것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할 거가 좀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좀 적었는데요. 네네네네. 네. 제가 아무튼 그 몸무게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네네네. 아무튼 수술했다 많이 내렸다가 지금 이제 좀 이제 다시 올랐다가 지금 좀 내린 상태잖아요. 네. 그게 아무튼 이제 교수님께서 뭐 처음에도 말씀했듯이 위외수라고 이제 처음에는 그런 어떤 뭐 그 허니문이라는 표현도 쓰였잖아요. 그때 처음에 이제 아주 초반에 네, 네네네. 뭐 따로 뭘 안 해도 쫙 내리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많이 꾸준히 관리 안 하면은 많이 오르는 기간이 있고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 기간에 이제 또 신경 써가지고 뭐 약을 쓰던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좀 해주셔가지고 관리를 해주냐 다른 환자분들은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네. 시간이 흘러도 네. 환자분들 체중 관리를 네, 약물 치료를 제 전체 수술 환자 중에 네, 한 30%가 네. 간헐적 또는 장기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근데 그러면은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아무튼 이제 장기적으로 보니까 이제 조금씩 계속 오르다가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제 수술자 몸무게가 한 120kg가 최고였으니까 네. 그럼 이제 거의 뭐 근접하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지금 먹고 내려온 건데 네. 그럼 제가 이제 4단계를 먹다 보니까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물론 제가 좀 무리하게 그 살을 빼긴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간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내성이 생기나 싶어요. 제가
그러면은 한 1, 2주 끊었다가 다시 먹어볼까 싶어가지고 한번 끊는 기간인데 끊으니까 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네.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계속 먹는 거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아, 여기서 사실은 이제 네. 많은 이제 비만 치료 현실에서 약간의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데요. 네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네. 비만 치료 신약들이 막 미국이나 유럽 시장을 나오면서 네네. 뉴스거리가 많이 된 건 사실입니다. 네. 뭐 그 테슬라 CEO 이런 사람들 통해서 뭐 오젠픽 페이스를 해가지고 네. 뭐 신약들이 거의 수술에 근접한 효과들을 보이면서 네네. 비만 치료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네. 다른 만성 질환과 동일하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평생 약물 치료로 관리하면 어때 이런 개념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원리 자체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심리적으로 우리가 다른 만성질환처럼 당뇨나 혈압약을 매일 드셔야 하는 것과는 달리 네. 내가 비만 때문에 매일 약물 치료한다? 쉽지 않은 개념이죠. 근데 네. 환자분한테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네. 환자분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네네. 일단은 첫 번째 난 몇 킬로를 찍고 놔버렸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네. 부적절한 거죠. 아, 네. 네네. 우선은 좀 이성적인 목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환자분한테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환자분은 BMI 네. 한 체지방 지수 한 25 정도가 타겟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 네. 이상을 감량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걸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지금보다 한 2, 3kg만 빠지면 되거든요. 아, 네, 그래요? 지금 네. BMI가 26.8인데 네네. 27 잡고 25면 환자분 한 5kg, 6kg 빠지면 됩니다. 네네. 그럼 뭐 79, 80이면 되거든요. 네네. 그 정도까지 빠지는 거 좀 더 쓰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오늘은 그냥 3단계로 조금 더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네. BMI 25 정도로 한 3, 4개월 잘 유지가 되면 서서히 줄여가는 거죠. 네. 줄여가면서 일부 다른 보조제들을 조금 더 쓰면서 네. 짧게는 1년, 네. 뭐 길게는 한 3년 정도까지는 써서 네. 어느 순간인가 이제 좀 끊어도 네.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본인의 이제 식사 습관이 조금 저 영양사를 통해서 틀이 잡히고 네. 본인의 몸도 본인의 체중을 기억할 만큼의 세팅이 되면 네. 그때는 이제 끊어도 그렇게 쉽게 요요가 오지 않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평생 드셔야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조금 긴 기간 네. 약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거고요. 네네. 최근에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면 네. 비슷한 경험에서 한 1년 정도 장기 복용을 해서 네네.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몸무게 네.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 한 23에서 25 안팎 네. 그러니까 과체중범위죠. 네. 그 정도를 만든 후에 네. 약을 뭐 이틀에 한 알, 네. 일주일에 2번 이런 식으로 줄여가고 네. 그다음에 용량을 다시 2단계, 1단계로 낮춰가서 네. 또 한 1년 정도 가져가고 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약간은 보조제처럼 일부 가지고 계시다가 네네. 본인의 이제 오늘 뭐 생활 특별한 일들에 의해서 약을 쓰시면서 네. 그렇게 한 2, 3년 유지했던 환자분들이 약을 끊어도 네. 비교 요요 없이 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끊으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끊는 거 시도했을 때처럼 갑자기 막 체중이 확 늘어난다거나 네네 그런 그렇진 건 않습니다. 없죠? 네네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빨리 끊으면 안 되고 네. 예, 용량도 줄이고 단계도 낮추고 네. 이제 드시는 횟수도 조금 조절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보조제들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약들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아. 서서히 끊어가야지 네. 말씀하신 의존, 각성, 네. 요요 이렇게 방해. 근데 환자들분들이 지루해하죠. 예, 그쵸. 시간과 낭비, 그러니까 비용과 시간 낭비가 계속 이어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체중의 숫자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네. 요요가 오지 않도록 유지한다는 사실에 네. 잘 못 받아들이시다 보니까 그냥 또 외래 안 오시게 되면 네. 또 1년 만에 나타나면 또 체중이 또 확 늘어나 있고 그래서 미리 그렇게 좀 길게 호흡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네. 또 거리도 멀고 또 저 일도 바쁘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그럼 3개월마다 3개월에 한 번 정도만 오셔주셨으면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요. 네네네네. 그리고 비타민 B12 맞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제가 한 1년 반 정도 이제 안 맞았는데 특이 증상이 없긴 했거든요. 그 안 뭐 맞으면서. 다행히 네. 그러니까 그 비타민 B12 주사를 네. 안 맞았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확률은 분명히 일정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프하게 보면 25%가 생기는 건 사실인데 네네. 반대로 얘기하면 75%가 별일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수용성 비타민이기에 네. 오실 때마다 그냥 좀 예방적으로 맞아두고 네네. 좀 과해도 네.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고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오실 때만 맞는 정도면 되고 네. 1년에 한 번 정기검진 하시면 네.
기본 혈액검사상에서 이게 B12가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정도는 네. 어느 정도로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막 스트릭트하게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 방문하셨을 때 네네. 뭐 맞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복부 CT나 이런 거 하는 목적이 뭐 네. 아무튼 요 안에 뭐 형태나 그런 걸 보기 위한 목적이죠, 그게. 아닙니다. 아니요? 사실 이제 저 중요한 정보여서 네. 그러니까 위 우회 수리라는 걸 하셨고 네. 남아있는 위에 내시경 진입이 어렵습니다. 네. 남아있는 위에서 네. 병이 발생할 수 있죠. 네. 드문 일이긴 한데 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네. 제가 이제 우회수를 하신 분들 중에서 정기 검진할 때 네. 이제 위 CT를 찍어서 네. 혹여라도 남은 위에 위벽이 두꺼워져 있나를 네. 자세히 보려고 네네. 저희 병원 영상의학과 선생님하고 미리 얘기가 잘 돼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판독이 좀 늦어지는 거고요. 아. 남아있는 위를 천천히 잘 봐달라고. 아, 그럼 남아있는 위에 병이 있는지 보기 맞습니다. 위한. 네, 그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네네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벽이 두꺼워도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네. 그때 내시경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제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죠. 뭐. 네. 아, 네. 네. 그 제가 유튜브 올린 영상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관심 많은 게 네. 그 혈당 관련한 얘기인데 그거 혈당 네. 스파이크 관련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네네네. 저도 아무튼 이거 외국 논문이랑 그 인터넷 네. 많이 찾아보니까 네네네. 그 위우회수를 하면 아무튼 혈당 스파이크가 따라오긴 하는 증상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게 또 제가 더 찾아보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뭐 체질이 달라가지고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은 뭐 이런 걸 먹었을 때 반응이 뭐 좀 더 잘 버틸 수 있고 동양 네. 사람들은 그 버티기 힘들고 해가지고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진짜 엄청 뚱뚱하고 살 엄청 쪘는데도 아무튼 네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네.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뚱뚱해지기 전에 이미 다 죽어버리니까 성인병 때문에 그렇게 네네. 뚱뚱한 사람은 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저 먼저 네.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은 네. 이제 동서양의 차이, 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차이는 네. 이미 너무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비만 대사 수술의 기준이 다른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동양인은 훨씬 체중이 덜 나가는 상황에서도 네. 체지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타고나기를 유전적인 배경으로 네.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다르게 타고났기 때문에 네네. 서양인들이 훨씬 잘 분비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뇨 유병률 자체가 다르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한 13% 인구의 13%가 당뇨를 앓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비만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 9% 되거든요. 위병률 자체가. 아,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이미 잘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으로 인해서 네.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당뇨가 진단됐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빨리 처치하라는 의미에서 네. 비만 대사 수술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BMI 27.5부터 수술이 네. 보험되는 이유가 네. 환자분이 두 번째 질문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네네. 수술 후에 특히나 네. 이제 우회술 후에 말씀하신 혈당 스파이크 부분 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라면 혈당의 출렁거림 자체가 네네.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다르냐?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동일합니다. 아, 그건 동일하고 네네. 아주 심각한 저혈당, 고혈당을 반복하는 걸 제외하고라도 네네. 일반인에 비해서 네. 혈당의 출렁거림 폭이 큰 거는 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혈당의 출렁거림 폭이 큰 게 네. 과연 임상적으로 이 환자가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이 미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교과서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혈당의 출렁거림이 높으면 네.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 네. 치매 위험이 올라가야 맞으나 네. 대규모 이제 임상 연구를 한번 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나이, 성별, 비만도를 맞춰서 네. 한 10,000명은 우회수를 했고 네. 10,000명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시간이 한 7년, 8년 흘렸더니만 네. 우회수를 한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살아요. 네. 덜 사망률이 한 40% 이상 감소하고 네. 심혈관계 합병증도 훨씬 더 감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네.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당뇨나 비만도 때문에 생기는 심혈관계 합병증이나 치매 위험도보다 네. 오히려 수술을 해서 당이 좋아지고 네. 체중이 줄면 네. 설령 우회술 후에 약간의 혈당의 출렁거림이 있다 할지라도 네. 그런 위험성이 현격하게 득과 실면에서 차이가 있게 줄어드는 거죠. 다만 네. 이걸 이제 일반군으로 넘어간다. 네.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만 네. 이제 비만과 당뇨를 동반한 환자군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네. 네.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은 우회수를 해서 네. 약간 혈당에 출렁거리 생겨도 네. 안 하신 것보다 훨씬 더 네. 안전하다는 거죠. 다만
우회수란 자체가 네. 위절제나 12장 우회수에 비해서 네. 혈당의 변동성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네. 득과 실을 생각했을 때 네. 제 생각에 뭐 우회술 때문에 혈당 변동성이 있어서 네. 환자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질병이나 무슨 삶의 질에 저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저혈당이 반복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심각한 저혈당이 반복되는 건 치료가 필요한 거고 네.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정말로 심각하다 그러면 네. 수술 방법을 전환하는 일이 필요한 거고. 아, 네네네. 저혈당이라는 게 덤핑 덤핑 심한 덤핑. 아, 혈당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네. 환자분이 그로 인해서 뭐 기절을 한다거나 네. 예, 아니면 아예 무기력감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거나 네. 고황장애가 심해진다거나 네.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건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 그거는 이제 아무튼 전에 처음에 제가 수술했을 때 상담해 주시기로는 수술하고 한 1, 2년 지나면 이제 대체로 이제 좀 증상은 완화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그건 문헌상으로도 잘 나와 있고 네. 그걸 정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해마다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붙여서 네네. 그 환자분들이 실제 저혈당이 느끼는 빈도와 네. 그로 인한 증상 차이를 연구한 결과는 안타깝게 국내에 없고 네. 해외엔 잘 나와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저혈당을 동반하는 환자 한 9% 나옵니다. 전체 뭐 100명 수술하면 9명 정도는 혈당이 실제로 떨어지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떨어진 걸 실제로 느껴서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두 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1, 2%고 네. 그 중에도 이제 그 말씀하신 식사 교육이 잘 되고 관리가 되면 네. 이해가 되면서 좀 특히 이제 그 24시간 혈당일 측정을 해보면 네. 좀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네. 이제 그런 음식을 피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덤핑으로도 자유로워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이제 최근에 약물 치료가 잘 나온 게 있어서 네네. 치료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한 다음에 이제 갑상선 수치가 좀 높게 나와가지고 내분비내과에서 또 따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이미 뽑았던 피로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로 추가 검사를 하고 갑상선 초음파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또 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안 그래도 항문과 경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최대한 미루려고 제가 일단 3개월 뒤에 간다고 했는데 3개월 뒤에 그냥 갔을 때 같이 하면 안 되나요? 하니까 일주일 뒤에 꼭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따로 여기다가 유튜브를 올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수술한 병원에 다녀온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래도 유튜브에 위우회수를 한 경험을 올린 사람으로서 좀 모험적으로 몸무게도 잘 빠진 걸 유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았는데 야, 요요가 심하게 와가지고 이거 진짜 좀 부끄러울 따름이네요, 진짜. 일단 제가 얘기를 했듯이 그 약은 일단 3단계로 바꿔가지고 당분간은 먹다가 나중에 이제 목표 몸무게 찍으면은 점점 줄여가지고 약에 의존 안 하고 다른 약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약 없이 최종 몸무게를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강한 식습관으로 요요 없이 버티는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아무튼 이제 약도 없이 병원도 안 다니고 요 몸무게로 버티는 게 건강한 몸무게로 이제 유지하는 게 제일 좋죠. 요요 없이. 그 제일 좋은 건 거기에다가 이제 진짜 먹고 싶은 것도 맛있게 먹으면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일단 다이어트 기간에는 뭐 식사 이런 건 좀 포기를 하긴 해야 되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약 먹을 때는 몸무게 뺄 때는 어떻게 먹냐면요. 그 아침에 삶은 계란 2개 바나나 하나 먹고 점심에 이제 그 오트밀 제 동생이 추천해 준 건데 오트밀 그거 4숟가락에 계란 2개 넣고 그리고 물 90ml에 참기름 1스푼 넣고 전자레인지 돌려요. 한 1분 50초. 그러면 이제 약간 죽같이 되거든요. 그거 말아가지고 그거랑 이제 저염 반찬을 같이 먹은 거예요. 저염 반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금 많이 안 친 약간 당뇨식 같은 거 있거든요. 그 나물이랑 거기에다가 그거라고 또 맛없지도 않아요. 막 무말랭이도 있고 뭐 닭가슴살 조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고추장 불고기인데 소금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그 당뇨식 반찬 이런 거. 그런 거랑 점심을 같이 먹고 저녁에 다시 이제 삶은 계란 2개랑 바나나 하나 이런 식으로 먹는데 그런 식으로 먹으면은 살이 쭉쭉 빠지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제 어느새부터인가 정체기가 와서 안 빠지더라고요. 몸이 거기서 적응을 해서 그런지. 근데 이제 이렇게 먹어서 어떻게 버티나 싶은데 저같이 이제 덩치 큰 사람이 그렇게 먹어서 어떻게 버티나 싶은데 그 약 먹으면 그게 버텨지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아무튼 뭐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방울토마토조차도 그 먹으면 이제 아무튼 공복이 없어지는 거니까 중간에 공복 기간을 중간중간에 넣어주는 게 제가 볼 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살 빼는 것보다는 더 걱정했던 건 사실 당뇨긴 하거든요. 당뇨나 뭐 고혈압이나 살은 사실 저는 뭐 쪄도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뭐 남자하고 뭐 결혼도 했고 이미 뭐 제가 뭐 못생기든 잘생기든 뭐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저도 뭐 탈모가 와도 뭐 살이 쪄서 비만이 되든 제가 외모를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옛날부터 유튜브에서 저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뭐 외모를 엄청 바꾸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건강이거든요. 당뇨가 오면 이제 합병증이 오니까 합병증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다른 것보다 당화혈색소랑 그래서 이제 공복혈당이나 이런 걸 항상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복혈당은 오히려 최근에 더 줄었더라고요. 제가 건강검진을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가는데 저는 작년이 제 건강검진 해였거든요. 근데 2021년 건강검진보다 2023년 건강검진이 더 오히려 공복혈당도 줄었고, 물론 그거는 공복혈당은 당화혈색소보다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당화혈색소도 제가 오늘 가가지고 저기 계속 봤는데 저희 수술한 병원에서 검사한 거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0점 몇 차이 뭐 그 정도는 그렇게 무시할 수준인 것 같고, 진짜 수술을 하고 바로 이렇게 공복혈당이 확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확실히 이제 비만인 당뇨가 위우회수를 하는 건 확실히 메리트가 확실히 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제 그냥 비만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제 비만인데 당뇨인 사람들한테는 진짜 위우회수를 많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평일에 집에서 거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설치 지원 작업이나 유지 보수 작업이나 이런 것도 하러 나가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이제 몸을 좀 많이 움직이고 뭐 무거운 것도 들고 그래야 되는 작업인데, 옛날에는 사실 그렇게 움직이는 걸 제가 사실 뭐 그렇게 못했어요. 무릎도 아프고 많이 움직이면은.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무릎 아픈 것도 없어가지고 잘 움직이고 자전거도 많이 타고요. 자전거를 많이 잘 타게 된 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자전거가 옛날에는 제가 몸무게 때문에 못 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옛날에는 그 킥보드, 이제 전동 킥보드도 제가 몸무게가 간당간당해가지고 이제 제가 못하는 그게 많았었는데, 요즘에 이제 뭐 자전거든 전동 킥보드는 다 잘 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말마다 요즘에 이제 그 촬영 일을 나가고 있어요. 그 예식을 촬영해드리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옛날처럼 몸무게가 많이 나갔으면은 해드리기 좀 힘든 일이죠. 그런 일도 할 수 있게 됐고, 옛날 같았으면은 그 상상하지 못했던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보던 그 시선들도 많이 달라졌고, 옛날에 저를 보던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저를 알던 뭐 친척들이나 그런 사람들 이제 시선도 이제 많이 달라지고, 수술해서 얻은 메리트가 이제 뭐 사회적인 메리트나 아니면 이제 건강적인 그런 부분이나, 확실히 그때 이제 수술하기 전에 저희 그 수술하는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 삶의 질이 달라지다, 그런 표현이 확실히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지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만인데 당뇨이신 분은 확실히 진짜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요. 비만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비만인데 내가 이제 이거 수술한 다음에 요요 안 오도록 진짜 확실하게 관리할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맞아, 그건 이제 제가 볼 때는 찬스를 마지막 한번 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수술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술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수술 예정이신 분들 단톡방이 있어요.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 단톡방이 있는데, 서로 이제 수술하신 뒤로 뭐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 이렇게 이제 뭐 정보 교류를 좀 하는데, 모든 분들의 수술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뭐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 비만 대사 수술하는 병원이 많잖아요. 제가 수술한 병원 말고도 많아요, 전국에. 근데 당연히 그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솔직히 제일 궁금한 거 그거잖아요. 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우리 환자분들 예후가 어떻습니까? 그 교수님도 솔직히 몰라요. 왜냐하면 수술하고 모든 분들이 다 막 3개월에 1년에 한 번씩 찾아가지고 막 그 수술을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인가 뭐 행적이 끊기는 분들도 계시고 연락이 끊기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도 당연히 모든 환자들을 계속 추적 관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모르시겠지만, 하지만 그분들도 사실 본인들 환자분들 중에서는 아무튼 이제 좀 뭐 잘 관리가 된 케이스들 위주로 해가지고 소개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아,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 후에 뭐 다시 몸무게가 엄청나게 많이 느는 케이스는 많이 없습니다. 뭐 해봐야 뭐 한 10%, 20% 뭐 그 정도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이제 카톡방이나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나 이런 데 이제 보니까 그거는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 뭐지, 수술했다가 다시 원래 몸무게까지, 원래 몸무게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가지고 한 수술 전 몸무게에 비해서 한 30%까지 몸무게를 뺐어요. 원래 몸무게의 한 10% 뺀 수준까지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꽤 많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비율적으로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수술하고 원래 몸무게까지 돌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보여요, 진짜로.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만약에 수술 목적이
당뇨 치료나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은 그분도 진짜 수술 허투루 한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은 수술을 하는 게 단순히 몸무게 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덤핑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제 옛날 영상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도 수술하시고도 마이너스인 거죠. 돈만 쓰고 부작용만 얻게 되고, 그리고 향후에 생길 다른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비만만으로 수술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진짜 본인의 의지가 정말 어떤 그 수술의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지, 그런 의지가 될지 그 부분까지 한번 생각하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카메라 켜고 영상을 찍었는데, 오랜만에 얘기를 하니까 또 뭐 횡설수설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바빠가지고 뭐 영상을 많이 올리지는 못하는데, 다음에 또 뭐 특이 사항이 있으면은 영상을 올려 보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다는 건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우예술한 리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